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8일 오후입니다. 1시간 전에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주 격정적으로 자신에 대한 음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고 없이 즉석 발언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받곤 했는데 우선 일종의 모두 발언이라고 할까요? 그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미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과연 되겠는가? 번번이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을 해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우리 기성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 공작을 하려면은 잘 준비해 가지고 제대로 좀 하고, 그리고 인터넷 매체나 또 무슨 재소자니 또 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재소자 들먹이지 말고 국민들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좋겠습니다. 늘 하는 시나리오가 하도 뻔합니다. 그리고 어떤 페이퍼 문건이든지 디지털 문건이든지 간에 작성자 출처가 나와야 그게 확인이 돼야 그것이 어떠한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그걸 갖고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보니까 중앙지검장 때 성남의 어느 조직 폭력 사범에 대해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수사를 하면서 어느 대선 주자, 당시엔 시장이었는지 지사였는지 모르겠지만 재소자의 어떤 말을 빌려서 하필이면 이때 제가 그 당시 그분에 대한 비리를 대라고 수사팀에서 강요했다고 하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인터넷 매체에 제일 먼저 제보했다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고 계시죠?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 제보자가 되는지, 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곳이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언론에 제보하고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기관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익제보자가 되면 공익제보라는 것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에게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들로부터 무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한다면은 정상적인 자료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그것이 허위일 때는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20년 전 김대엽 사건 등 허무맹랑한 일에 무너지고 판단 잘못하실 분들이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나요? 저 하나 공작으로 제가 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진행 중인 내용을 꼼꼼하게 보시고 정치 공작에 현혹되지 마시고 재소자, 인터넷 매체 한번 보도하면 정당의 전현직 대표 의원,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떠들고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 이야기하겠습니다. 치사하게 숨어서 하지 말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게 사실 아니면 책임질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질문 때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라, 그런 식으로 청부 고발을 한다고 한들 그때 자신이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가지고 수사 지휘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수사가 도대체 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언론에서 그동안 너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대체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란 말로 어떻게 둔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제목을 붙이려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구를 불러서 모월 모시에 어떤 취지로 고발장을 쓰도록 사주를 했고, 사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어디에 접수시켰다 또는 접수시키려고 했다,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문건은 이거다.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아니고 복수의 사람이 있다. 이 정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 정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윤석열 총장 밑에 있는 부하와 김웅 국회의원을 서로 연결시켰는데, 김웅도 부인하고 지목받고 있는 측근이라고 하는 검사는 알고 보니까 이건 측근도 아니고 오히려 법무장관이 임명한 인사고 해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주어는 사라져버리고 윤석열 근방에 있는 사람이 김웅 의원과 뭘 해가지고 뭘 했을 것이다 하는데, 당사자 두 사람은 부인을 해버리니까 공중에 붕 뜬 완전히 터무니없는 낭설인데, 이걸 가지고 이 선동 전문가인, 아니 지금 세계에서 정치 집단 중에 이 민주당 세력처럼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거짓말이 밝혀져도 한 번도 사과도 하지 않고 응징도 받지 않고 하는 이런 집단은 없습니다. 북한 노동당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거짓말하고 돌아다녀도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까먹어요. 요사이 거짓말 하는데 등장한 사람들이 과거에 다 거짓말 했던 사람들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또 속아 넘어갑니다. 물론 이번에는 또 속을지 안 속을지는 내년 3월 9일 그 결과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윤석열 씨의 반격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도 실명 다 까고, 내 주장이 거짓말로 밝혀지면은 나는 앞으로 공적 생활 안 하겠다고 하든지, 내가 교도소로 찾아가서 내가 감옥에 가겠다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검승부를 해야 합니다. 아니, 한쪽은 얼굴을 다 가리고 뒤에 숨어가지고 등 뒤에서 칼로 계속 찌르면 되겠습니까? 정면 승부를 하자 이겁니다. 뭘 걸고 해야지. 이 한국은 결투 문화가 없어가지고 이게 정면 승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막 결투하듯이, 지금 뭐 결투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지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19세기, 18세기만 해도 이 정도 같으면 결투를 합니다. 결투. 그리고 여기 아주 이렇게 떠들면은 정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들까지 볼 때처럼 일어난다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정당 대표를 썼던 사람 중에서 썼다고 했는데, 이거 대충 누군지 짐작이 갑니다. 그 사람들까지 나와가지고, 그것도 윤석열 후보와 같은 정당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윤석열을 공격을 해야 되는 데 대해서 한자를 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나중에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이런 건 돼야 합니다. 이제는 안 되면 말고식의 이런 풍조를 이번에 바꿔야 됩니다. 이거 이번에 정리 잘 되면은 이걸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동에 이기는 사람이라야 대통령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저렇게 무너졌습니까? 선동에 몰락한 겁니다. 선동에 이기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총장의 앞으로의 행동이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